니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니들이 인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나는 안 도와줄 거다. 안녕하세요. 라임 에듀케이션 노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이미 BICC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들 묻는 질문을 제가 좀 뽑아왔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중급자 코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공립학교는 나이로 학년을 배정하는데요. BICC 국제학교는 학년을 어떻게 배정할까요? 5기 이전 학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몇 개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냐에 따라서 학년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립학교는 일단 생년월일 베이스로 가는데 BICC는 그 전에 학교에서 얼만큼 공부를 했고 얼만큼 크레딧을 수료했냐에 따라서 학년이 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BICC 국제학교는 1년에 최대한 몇 과목까지 들을 수 있나? 이거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네.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BICC는 공립과는 달리 3학기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학기인 여름학기가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학기, 겨울학기, 봄학기가 일반 학기인데 최대 4과목씩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여름학기 1, 2에 한 과목씩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더하면은 최대 14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이 질문 좀 또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에 이제 수업을 여러 개 과목을 듣잖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 그래도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회나 3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BICC는 그러면 한 학기에 뭐 2과목에서 3과목을 듣는다. 이럴 경우에 매일 그 수업을 듣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기별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첫 학기에 3과목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 3과목이 정해진 시간에.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매일 똑같은 과목을 약 3개월 동안 매일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겁니다. 뭐 수학, 영어, 과학이다. 그러면 수학, 영어, 과학을 3개월 동안 들어서 학기를 끝내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만약에 그 3과목을 듣는다. 그러면 3교시를 한 학기 동안 계속 똑같은 시간에 그렇죠. 수업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캐나다 지금 BC주 밴쿠버에서 11학년 한 학기를 학업 중인 학생입니다. 11학년을 다 마치지 않고 1학기까지만 하고 BICC로 전학 갈 경우에 11학년 2학기부터 이어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뭐냐면 BC주에서 11학년 한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오롯이 다 인정해 주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예, 당연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BC주는 같은 캐나다 안에 있고, 그래서 뭐 10학년까지는 끝냈을 거니까 당연히 9학년, 10학년까지는 전부 다 학점으로, 온타리오 학점으로 전환이 될 거고, 11학년 1학기를 끝냈는데 그 끝낸 과목들이 완전히 컴플릿이 됐다, 완전히 끝나서 최종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과목까지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파생하는 질문이 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다녔던 학교가 네. 세메스터가 아니라 리니어 제도였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1년이 1학기, 2학기가 끝나야지만 그 과목들이 컴플릿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학기를 끝내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 과목들이 컴플릿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거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럼 한국의 케이스도 그거와 비슷하게 같네요. 굉장히 비슷하죠. 뭐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아까 전자에 해당하는 거고, 한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후자에 더 적용이 되겠죠. 그럼 꼭 학점을 제대로 다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한 학기만 마치는 것보다 이런 케이스는 안전하게 그 학년을 마치고 전학을 가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쵸. 그렇지만 이런 거는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유학을 가겠다고 결정한 시기가 2학기 도중이었다. 그러면 2학기까지 끝내는 게 낫겠죠. 시험을 그렇죠.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자기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1학기 초반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1년 동안 해서 그걸 다 끝내고 오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BICC에서 1, 2년만 공부해도 수의대, 의대, 치대, 약대 진학 가능한가요? 이 질문 되게 많습니다. 네. 다만 먼저 드리면 당연히 가능하고, 아마 저희 학교에서 의대, 약대, 수의대 가는 학생들 대부분이 1, 2년 정도 하고, 예, 가는 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그 전에 학업 기록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고1까지 했거나 고2까지 했거나, 예, 그런 경우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좀 정밀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앞에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한 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약대의 경우에는 1년만 충분히 열심히 해도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좀 약대를 제외한 뭐 치대라든지 수의대, 의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2년 정도는 학업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대학교들마다 또 이제 어드미션에 관해서 보는 시선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12학년 점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로 보셔야 되는데 또 답만 먼저 드리면 11학년 점수가 있는 게 유리합니다. 네, 유리한 거고. 근데 만약에 11학년 점수가 없다. 그래서 뭐 12학년 온타리오 점수로는 12학년밖에 없다. 그러면 불가능하느냐?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유리하게 네, 보려면 11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더 좋다. 알겠습니다. 저의 최종 대학교 진학 목표는 영국대학입니다. 영국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네. 파운데이션이나 A레벨을 해야 가능한데 캐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영국대학교 1학년에 바로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국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캐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대학을 가는 것과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랑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학년별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면은 12학년까지 있고 12학년 끝내고 영국 대학을 갈 경우 A레벨이나 파운데이션을 거칠 필요가 그쵸, 없습니다. 맞아요. 1학년으로 다이렉트하게 들어가죠. 만약에 학생이 뭐 고1, 고2, 고3 뭐 이럴 때 저희 학교로 왔다라고 하면은 네, 이 학생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A레벨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과 학비가 줄기 때문에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캐나다 고등학교를 거치는 게 더 낫겠죠. 비용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그렇죠. 더 유리하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ICC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릴 거고 최소.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A레벨이나 파운데이션에도 그 정도 또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죠. 뭐 학비 쪽으로 어디가 더 저렴할까? 뭐 BSC가 더 저렴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파운데이션은 사실 갈 수 있는 대학교의 옵션들이 좀 정해져 제한적이죠. 네, 맞습니다. 정해져 있고. 예. 다만 이제 BICC로 온다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BRCC 졸업하고 지원하는 게 영국 대학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옵션을 가지고 저는 말하면 갈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요. 캐나다랑 미국은 입시 패턴이 좀 다르다라고 하던데 BRCC를 졸업하고도 미국 대학교를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고 있나요? 저는 가능하다면 UC 계열 대학을 진학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UC 계열 대학교에서 합격을 받은 학생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대학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학업의 연속성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 원서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모든 고등학교 성적표를 다 제출하라고 그렇죠. 9학년부터 하잖아요. 12학년까지. 네. 그런 식으로 그 학업의 연속성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11학년과 12학년 점수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UC 계열 쪽 학교를 노리는 학생들이다라고 하면 저 좀 강력하게 웬만하면 11학년부터 시작을 해라라고 좀 권유를 좀 하는 편이죠. 역시나 답만 드리면은 가능합니다. 맞아요. 최근에도 UC에서 받았던 소식 중에 UC 샌디에고라든가 뭐 UC 얼바인, UC 계열로 입학하는 학생들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UC뿐만 아니라 저기 뒤에 있는데 NYU 대학교도 가고 좋은 학교들이 많이 오퍼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흐뭇합니다. 네. 뭐 저도 흐뭇합니다. 자랑스럽고.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미술 전공을 하는 학생입니다. BRCC에서도 미술 전공으로 캐나다나 영국, 미국 유명한 이제 예술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대학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또 학교 수업에서 포트폴리오 준비도 가능한지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캐나다로 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온타리오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케드라고 하는 뭐 한국 홍대 같은 예술 대학교죠. 거길 제일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또 요즘에 또 그 캐대언이라는 그게 이제 좀 빵 하고 뜨면서 그 캐대언 감독 분이 온타리오주에 있는 쉐리던 컬리지라고 나왔죠. 거기 이제 애니메이션 학과를 나오셨는데 쉐리던 컬리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애니메이션 학과 중에 하나죠. 최고죠. 그쪽을 노리는 학생들도 당연히 물론 입학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애니메이션 학과는. 캐나다는 이제 대표적으로 에밀리 커라고 하는 대학교. 또 밴쿠버에 있는 학교죠. 그렇죠. 근데 또 뭐 토론토 대학교든 다른 대학교든 미술학과들은 늘 있는 편이고요.
영국으로 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대학은 아무래도 UAL이겠죠. 맞습니다. UAL이 대표적일 것 같고, 그게 뭐 골드스미스나 이런 다른 쪽 학교도 노리는 학생들이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어때요? 미국이 참 재밌는데요.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제 학생들 보면은 뭐 파슨즈라든가 네. 프렛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을 저희 학생들은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아직까지 지원을 해서 떨어진 학생들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학교들을 선호를 해요. 근데 한국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미대 쪽 랭킹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엄청나게 학교예요. 높은 맞아요. 학교인데 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뛰어난 거라고 믿는데 어쨌든 뭐 다 들어갔습니다. 미술 전공하는 학생도 뭐 충분히 장학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네, 맞아요. 좀 사립학교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최근에 받았던 또 입시 결과를 보니까 미국 예술대학교에 많은 장학금을 받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국 보딩스쿨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네. 1년에 뭐 보딩비가 한 1억 가까이 되는 학교에서 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뭐 장학금 오히려 PICC 졸업생이 더 많이 받아서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한 질문인데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점수를 좀 더 잘 받는다 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오늘 알려주세요. PICC 기준점으로 하면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같은 온타리오 교육부라고 하는 그 우산 아래 있는 학교들이 좀 그 말은 커리큘럼이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텍스트북도 똑같고 사실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의 깊이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아니면은 뭐 다행스럽게도 공립에서 저희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뽑아내죠. 그만큼 점수도 잘 나오고요. 그게 쉬워서 그런가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공립학교들은 메인 타겟에 있는 학생들이 캐네디안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들이 뭔가를 가르칠 때 그 캐네디안 학생들의 기준점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메인으로 포커스를 둬야 되는 학생들이 전부 다 국제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입시에 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과 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배우고 똑같은 레벨의 공부지만은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좀 더 쉽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특히 뭐 공립에서 경험을 하고 사립으로 저희 학교로 넘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동기부여도 또 다르죠. 12학년이고 대학이 코앞에 있고. 그렇죠. 목표를 확실히 갖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미 친구들이니까. 경험치는 얻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쉽다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과목들 12학년 영어를 예를 들어보면은 한국처럼 뭐 문법 공부하고 단어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거를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찰하고 평가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공립학교 쪽에서는 그런 문학 작품 할 때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한국으로 치면은 사극 같은 거 분명히 영어인데 아이들이 읽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제 무조건 셰익스피어를 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부에서 정해준 그 문학 작품 내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조금 더 현대적인 문학 작품을 많이 뭐 호밀바테 파스쿤이라든가 뭐 데스 오브 더 세일즈맨,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동기부여도 올라가 있고 체감적으로 쉽다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결과들이 더 잘 나온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일부러 잘 주는 건 아니었군요.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는 학비 혜택이 있을까요? 약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또 없습니다. 이제 저희 BICC 같은 경우는 학비 체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오버시 학비라고 그러고 하나는 로컬 학비라고 그러거든요. 오버시 학생은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처음 들어와야 지금 되는. 한국에서 가는 친구들. 그렇죠. 한국에서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학생들은 살짝 가격이 정상 비용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학교에 이미 왔어요. 왔고 이제 추가적으로 학비를 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혹은 다른 학교에서 전학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로컬 학비라고 있는데 로컬 학비는 이미 들어온 학생들, 그렇죠. 이미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전학 온 학생들, 아니면 학생 비자 이제 받고 들어온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제 학비를 낼 때는 로컬 학비라고 해서 조금 저렴해집니다. 영주권자 학생들이나 시민권자 학생들은 로컬 학비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버시 학비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짝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현지 시리즌이나 아니면 영주권자 학생도 거의 똑같이 국제학생하고 받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BICC에서는 대학교 입학 원서를 같이 다 지원해 주시나요? 이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가 또 토론토에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입시철만 되면 이제 이맘때죠. 이맘때부터 이제 연말까지 BRCC가 아니고 다른 공립이든 아니면 다른 국제사립이든 이미 거기 다니고 있는데 원서를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그 학교에 지금 진학을 하고 있고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인데 재수생이나 뭐 그런 친구들도 아니에요. 근데 원서를 저희한테 대행하는 곳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그런 지원을 안 해주나? 라는 좀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BRCC에서는 그런 적이 저희는 없었거든요. 네. 어디 BRCC에서는 모든 입학 지원과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네, 원래는 네. 안 해주는 게 많은데 저는 하죠. 저는 하는 거고 저의 도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아무래도 교육자의 탈을 쓴 사람으로서는 아이들의 앞으로의 4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죠. 해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저도 동기부여라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자꾸 조건을 걸죠. 니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니들이 인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도와줄 거다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다 도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CC는 다른 국가도 다 저는 지원을 다 해줍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다 해줍니다. 네네. 성인 학생도 BRCC를 진학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캐나다 사립고등학교들은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디시전을 만드는 깡이 필요하죠. 네,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매년 당연히 몇 명씩 있고요. 물론 제 케이스도 사실 20대 제가 보냈던 학생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7살의 학생이 BRCC에서 공부를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받으신 학생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학생은 몇 살 정도 될까요? 저는 나이 만으로 30살 되는 학생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하고 나이 차이가 안 났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예. 근데 뭐 이런 경우죠. 뭐 네. 어떤 학생이 약사의 꿈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 꿈을 못 이룬 거예요. 뭐 어떤 뭐 한국에서 탑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뭐 좀 직장 생활도 전공을- 하다가 전공을 바꿔서 그냥 오는 학생들이 있죠. 제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커리어 체인지를 위해서 그렇죠. 예, 예, 입학한 예, 학생.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의지만 있고 또 열정이 있다면 나이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 학생. 전혀 근데 또 부모님들 이런 질문 하세요. 그래서 이제 BRCC가 아무래도 성인 학생들도 꽤 많이 가기 때문에 원래 그 나이의 학생들과 좀 수업이 많이 이렇게 컴바인 되거나 좀 합쳐지지 않냐라는 좀 우려들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성인 학생들은 또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뭐 캐나다 대학교 지원을 할 때는 아예 나눠져요. 네. 원서 자체가 나눠집니다. 그냥 일반 고등학교 고등학생들과 또 성인 학생들이 전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눠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수업 내의 분위기로 보면은 어쨌든 캐나다 고등학교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동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성인 학생들 같은 경우가 물론 많지도 않지만은 있다라고 있었을 때 그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재학생,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걱정했던 이제 저희 학생이 막상 BRCC에 갔더니 형, 누나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됐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네,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들은 정말 고등학교 이미 졸업하고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입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공부에 대한 자세나 애티튜드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형, 누나들한테 조언도 많이 받고 또 공부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거와는 반대로 오히려 좀 좋은 점이 많았다라는 너무 또 정확하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부모님이 그런 걱정하시는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온타리오에서는 대학 입학 시에 12학년 6개 과목만 반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BC주 대학 입시 방식보다 그게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BC주에서 UBC나 SFU 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온타리오주 졸업장을 가지고 서부 대학 지원을 할 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대답하기 참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해요. 이게 지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대학교들에서는 캐나다에 존재하는 대학들, 뭐 온타리오주에 있든 아니면 퀘벡주에 있든 이런 대학들 할 때 다른 주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을 때 자기네 주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보다 뭔가 불리한 점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대학도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전부 다 말하진 똑같다라고 않는다고요? 얘기를 네. 하죠. 절대 그걸 인정하는 데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13년 동안. 근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학교 어플리케이션을 수천 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온타리오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온타리오 대학 가는데 좀 더 유리하게 느껴지고요. BC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BC주에 있는 대학교 갈 때 좀 유리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늘 매년 하고 제가 통계를 재보니까. 그렇지만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정하는 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다 아니다라고 확신을 주면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학교에서도 어나운스한 건 없지만 입시를 많이 진행해 보시고 또 어플리케이션 다루셔다 보니 이제 조금 체감으로 약간 그런 부분에 그쵸.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 네, 있죠. 예.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 우리 학교 학생이 어떤 학생이 UBC를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저희 학교에서 뽑아냈다라고 하면은 갈 학생들은 다 갑니다. 그렇죠. 네, 저희 알았습니다. 학생도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학생인데, 예, 공연 학생도 이제 UBC 그렇죠. 사우더. 사우더에 네, 붙었죠. 네. 네, 저희 학교 출신이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딱 뭐 어떤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제한점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1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전반적인 과목의 성적들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특히 12학년 케미스트리 성적이 많이 부족한데 DRCC로 제가 학교를 옮겼을 때 이런 과목들을 저조한 점수를 취득한 과목들을 재수강해서 들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다시 듣고 더 좋은 점수가 나왔을 때 그 점수로 대학을 지원 시에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똑같은 케이스가 어제 저한테 문의가 아, 왔었는데, 그래요? 네, 공립에서 공부한 학생이고 이미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캐나다에서 케미스트리 점수가 마음에 안 든 거죠. 자기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와서 일종의 재수강을 하겠다라고 한 학생인데,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는 늘 기회의 나라입니다. 될 때까지 자꾸 재수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학교 재학생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 이수를 했음에도 재수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됩니다. 됐는데 그 다음 질문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인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대부분의 대학교와 대부분의 학과들은 학생이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이었을 경우, 재수강을 했었을 경우, 재수강 점수가 더 높았을 경우 그 불이익이 없습니다. 퀘스천은 가질 것 같아요. 없지만 근데 리서치를 잘해야 돼요. 보통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MIT라고 하는 워터로 대학교를 네. 예를 들면은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리서치 잘 하시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다른 학과들은 다 괜찮아요. 대부분은 괜찮은데 엔지니어링 쪽 학과로 지원을 했는데 학생이 재수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대학교에서는 전체 그 12학년 총 평균의 점수를 5점 낮춰서 계산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무조건 5점을 낮추겠다라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대신 이제 워터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를 지원했었을 때 따로 제출해야 되는 폼이 있는데 거기 그런 질문이 있어요. 혹시 12학년 과목을 재수강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은 왜 그랬는가? 라는 거죠. 네. 그거에서 아이들이 사유를 잘 써야 되겠죠. 어떤 학생들은 5점 깎일까봐 무서워서 재수강 안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일부 학과 때문에 학생들 보면 재수강하고 사유를 잘 쓰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한 95% 이상, 98% 이상은 재수강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일부 대학의 일부 학과들은 재수강한 거를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질문, 좀 제가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막힘없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BICC 혹은 또 국제학교를 고려하고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좀 유용한 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라임 에듀케이션으로 댓글이나 또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저는 좋은 영상으로 또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